안녕하십니까. HTML5 and CSS 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CSS의 개요라든가 CSS의 적용 방법, 다음에 CSS에서 선택자 대표적인 거 3가지, 4가지 정도 살펴봤죠. 전체 선택자라는 거 알아봤고요. 다음에 ID 선택자,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또 태그 선택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CSS 속성을 적용을 할 때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적용 방법. 태그 내부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 또 외부에 적용하는 방법, 또 헤드와 헤드 사이에 내부에 적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고, 오늘 알아볼 건 뭐냐면, 오늘 알아볼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보다는 사용 빈도가 조금 작은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도 알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택자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 속성 선택자라고 있습니다. 자, 속성.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속성 선택자. 우리가 태그를 보면, 태그, A 태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put 태그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img 태그도 있었죠. 자, 이런 태그들은 대표적으로 앵커 태그는 속성이 필수적으로 있는 속성이 있죠. 어떤 거? href라는 속성이 있었고요. input 태그는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패스워드라든가 전화번호를 나타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src라는 속성을 줬죠. 이렇게. 자, 근데 CSS에서 속성을 줄 때 태그라든가 아니면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속성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죠. 속성. 이 속성을 이용해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속성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앵커 태그에 href가 있는 속성의 색상은 폰트 컬러는 빨간색으로 바꿔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자 모양, ID 선택할 때는 샵을 썼고 클래스는 점을 썼죠. 근데 속성 선택자를 이용할 때는 그 태그명에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앵커 태그에 href라는 속성을 가진 태그 요소를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디자인 요소를 가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태그의 이 위에는 이제 속성만 갖고 하죠. 근데 이 속성에는 또 속성 값이 있죠. href 한 다음에 여기 속성 값 들어가고 타입 들어간 다음에 여기 텍스트나 패스워드나 전화번호 등이 들어가고 src 그 다음에 또 속성 값이 들어가죠. 이 속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 값을 이용해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앵커 태그에 href 속성이 있는데 href 속성이 갖고 있는 앵커 태그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속성 값으로 http google.com을 속성 값으로 갖고 있는 녀석에만 어떤 거?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꾸겠다라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 선택자는 태그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 태그의 속성 값을 이용하는 방법 2가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이게 뭐예요? 태그 선택자죠. 여기까지가 태그 선택자죠. 문서에 인풋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속성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풋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타입을 정해줬어요. 자, 너 인풋 태그 너 찾아가겠는데 그 중에서 타입이 어떤 녀석? 텍스트인 녀석에만 이런 속성을 주겠다라고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인풋 태그 중에서 타입이 어떤 거? 텔인 녀석, 전화번호에 쓰이는 속성입니다. 전화번호인 녀석들만 나는 빨간색으로 바꾸겠다라고 속성을 준 거고요.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이미지를 넣는 태그, img 태그 중에 속성이 src인 녀석, 속성 값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속성 값은 뭐 어디 위치에 있던, 로컬 위치에 있던, 원격지에 위치해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무조건 src 속성을 갖고 있는 녀석에는
보더라는 두께를 5픽셀의 솔리드의 그린이라는 것을 주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이름이니까 타입이 텍스트일 거예요. 텍스트. 그죠? 아이디도 텍스트겠죠. 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텔로 줘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타입이 텍스트인 녀석은 폰트 컬러를 오렌지로 하고 폰트, 글자의 사이즈는 50픽셀, 그 다음에 가로는 200픽셀이래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죠. 그죠?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지정된 게 없네요. 텍스트나 텔. 그럼 어디로 가요? 일로 가겠죠. 인풋 태그. 여기 그래서 글자가 그린색이래요. 그래서 그린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전화번호는 속성 값이 텔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이 값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레디가 됐고요. 다음에 이미지 태그의 src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두께를 5픽셀을 준대요. 그래서 5픽셀의 두께, 그린색의 두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 경로에 가서 그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와 동일한 코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그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이것도 제조사 영향을 좀 타요. 크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출력 방식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링크 선택자입니다. 자, 링크 선택자는 어쩌다 한번 써요. 어쩌다 한번.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써본 적이 없는 건데, 일단 뭐 나오면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하는 단계에서 나오면 이런 코드가 보이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링크 선택자는 말 그대로 링크, 앵커 태그죠. 앵커 태그. 앵커 태그에 CSS 속성을 적용할 때 써요. 그래서 링크 선택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어떤 웹 문서에 A 태그가 있어요. 그죠? A 태그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땡땡하고 F부터 나오죠. 이건 뭐냐면 앵커 href는 구글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글 이렇게 되어 있고, 닫는 태그 줬어요. 이렇게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그 하이퍼링크 태그를 기술을 했는데, 이렇게 땡땡하고 애프터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컨텐츠, 이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누구? 이 녀석이에요. 이게 컨텐츠예요. 이 컨텐츠를 화면에 브라우저에 노출을 출력을 할 때 구글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다음에 뒤에다가 대시를 하나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대시를 붙이고, 어트리뷰트는 속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뭐예요? 지금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속성, 구글이 갖고 있는 속성이 얘죠. 그죠? 그래서 이 주소를 갖다가 나는 웹 문서에 기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성 값을 뒤에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글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링크 태그는 링크가 걸려 있을 때 뒤에다가 어떠한 속성을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링크 태그를 쓰는데, 좀 사용 방법도 난잡하죠. 좀 난잡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본 적은 몇 번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직접 코딩할 때 이런 걸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만큼, 알고 계셔도 될 만큼 한 그다지 중요한 선택자는 아닙니다. 자, 링크 선택자 사용 방법 잠깐 알아볼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가 CSS고요, 이제 밑에가 HTML이죠. 그래서 보시면 tacademy.co.kr 돼 있고 tacademy 돼 있죠. 웹 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링크 태그, CSS의 링크 태그를 보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앵커 태그에 링크가 걸려 있을 때 뒤에다가 뭘 붙여준대요? 컨텐츠 붙여주고, 대시 붙여주고, 어트리뷰트, 속성을 붙여준대요. 속성 중에 어떠한 속성? href라는 속성. 자, 이거를 풀면 어떻게 돼요? 자, 컨텐츠 뭐예요? tacademy죠. 그래서 tacademy.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떤 거? 대시. 다음에 어떤 거? 어트리뷰트, 속성이죠. 속성이 뭐예요?
여기 앵커 태그 안에 갖고 있는 속성이죠. 속성 중에서 타겟과 href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속성? href 속성을 붙여준대요. href의 속성 값이 여기죠, 여기. 그럼 이게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http T 아카데미 어쩌고저쩌고 쭉 붙겠죠. 그죠? 결과물을 보면 T 아카데미 HTTP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까지밖에 웹문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알아서 CSS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게 링크 선택자입니다. 자, 세 번째 부정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선택자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뭔가 부정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부정 선택자 쓸 때는 이렇게 콜론 찍고 낫을 써요. 이건 뭐냐면 내가 웹문서에 태그가 많이 있겠죠. 이제 태그가 어쩌고저쩌고 태그 이렇게 막 있어요. 태그에는 아이디도 있을 수 있고 클래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 내가 어떠한 특정한 클래스나 특정한 아이디, 특정한 태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CSS를 적용을 해요. 그죠?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부정 선택자는 이걸 뒤집어 엎는 거죠. 내가 선택한 이 녀석에다가 나는 이 CSS를 적용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 얘하고 나머지 요소에만 CSS를 적용을 하겠다. 그런 게 바로 부정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콜론 낫 선택자를 이용해서 명시한 선택자들 외에 HTML 요소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 보면 li 태그 중에 클래스명이 FA가 아닌 녀석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요색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부정 선택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많이 쓰이진 않는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유지보수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면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 선택자 간단히 보면 여기 li 태그들이 있어요. li 태그 중에 클래스가 FA 녀석을 찾아봐야 돼요. 그죠? FA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얘네들은 FA 없죠. 첫 번째, 세 번째는. 근데 not이 붙어 있어요. 부정 선택자죠. 그러면 여기에 CSS 안 먹고요. 여기에 안 먹고요. 어디 먹어요? 부정이니까 나머지 애들 여기에 먹고 여기에 먹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먹으니까 첫 번째 li, 세 번째 li에 CSS가 적용된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자 선택자입니다. 문자 선택자 말 그대로 문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자의 특정 속성을 이용해서 CSS를 적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문자 선택자는 크게 이렇게 퍼스트 레더라는 거하고 퍼스트 라인이라는 선택자가 있어요. 자, 퍼스트 레더 글만 보더라도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문자를 선택할 때 써요. 우리가 HTML 문서, 웹 문서에 보면 글자가 이렇게 막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P 태그를 썼어요. 문단 태그를 써서 글을 이렇게 쭉 입력을 했는데 종료할 때 다시 P 태그 종료하겠죠. 이럴 때 퍼스트 레더를 쓰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있는 글자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떠한 속성, CSS 속성을 줄 때 사용하는 선택자입니다. 자, 그럼 퍼스트 라인은 뭔지 아시겠죠? 퍼스트 라인은 퍼스트 레더가 첫 번째 글자면 퍼스트 라인은 첫 번째 첫 번째 줄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다가 속성을 줄 때 사용하는 선택자, 그게 바로 퍼스트 라인입니다. 자, 코드를 볼까요? 자, 코드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샵이 붙었어요. 샵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아이디를 선택할 때 쓰는 선택자예요. 그래서 history2를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HTML 문서를 보면 history2 아이디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찾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그때 말씀드렸죠. CSS를 잘하기 위해서는 HTML 문서를 빨리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문서를 많이 보면 그 스킬이 늘어나요. 그래서 history2를 먼저 찾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first letter 문자 선택자를 줬어요. 그러면 이 P 문단 태그 안에 첫 번째 글자 누구예요? 2죠, 2. 그죠? 얘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콤마를 줬어요. 이제 다중 선택이에요. 자, 여기까지 선택을 했고 또 하나 history1이래요. 그러면 history1 여기 있네요. 여기에 first letter 첫 번째 글자 얘네요, 얘. 그죠?
결과적으로 히스토리 1과 2의 첫 번째 글자를 다 선택을 한 거죠. 그 글자의 폰트 사이즈를 2EM으로 주겠다라고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히스토리 2, 퍼스트 라인, 히스토리 1의 퍼스트 라인, 첫 번째 그 라인, 여기겠죠, 여기. 자, BR 태그 개이니까 여기 아니죠. 두 번째이죠, 여기는. 얘도 BR 태그니까 두 번째는 여기 아니겠고요. 첫 번째 라인은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어떻게? 폰트 웨이트, 볼드체 처리하는 속성인데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볼드체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폰트의 컬러는 이런 색으로 지정할 수 있대요. 자, 이거는 잠깐 예제를 볼까요? 결과물이 없으니까. 자, 요거죠. 요거를 코드를 보면, 그냥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문단 태그, P 태그를 써서 히스토리 1 아이디 줬고요. 문단 태그 써서 아이디 히스토리 2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 2의 퍼스트 레더, 히스토리 1의 퍼스트 레더는 폰트 사이즈를 2EM으로 주겠다. 히스토리 2와 히스토리 1의 퍼스트 라인은 폰트 웨이트는 이렇게 볼드 처리하고 컬러는 이걸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문자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리뷰를 하면서 학습을 반복해 보세요. 푸터라는 아이디 가진 녀석의 UL 찾아볼까요? 한번. 푸터라는 아이디가 어디 있겠죠? 여기 있네요. 푸터라는 아이디 가진 녀석 중에 구조가 어떻게 돼요? UL을 찾아야 돼요. 또 그러면 이 안에서 UL 찾았고요. 이 안에 또 LI가 있네요. LI 또 찾아야겠죠? LI. 그 녀석의 리스트 스타일은 논이래요. 그 다음에 플로트는 뭐 레프트고 패딩은 20이라는 속성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퍼스트 레더니까 크게 했으니까 커졌고요. 첫 번째 라인은 색상을 이런 걸 바꿨다 해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좀 크게 해봐서 이렇게 되겠죠. 예.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라인이 다 CSS 속성에 의해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후손 및 자손 선택자인데 말부터 좀 웃기죠. 그죠? 근데 어차피 외국에 있는 그 외국 언어를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별로 이렇게 딱 뭐라고 딱 바꿀 만한 말이 없어서 흔히들 부르기를 그냥 이렇게 불러요. 자,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는 뭐냐면 자손이라는 말이 있고 후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고조할아버지가 있어요. 고조할아버지가 있고 이 밑에 이제 다음으로 누구가 계시냐면 증조할아버지가 계시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있죠. 그 다음에 나가 있죠.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옆에 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이제 나랑 동급인 사람들이죠. 이런 게 이제 계층 구조, 우리 그 사람 사는 사이에 계층 구조인데, 이 고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후손은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도 후손이고, 할아버지도 후손이고, 아빠도 후손이고,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다 후손이죠. 그죠? 이 후손은 전부 다 가리켜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자손은 어떻게 돼요? 고조 할아버지의 자손은 누구만 자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만 자손이죠. 할아버지 밑에 있는 할아버지는 아니죠. 손자죠, 손자. 그죠? 이렇게 뭔가 HTML 태그 구조에서 어떠한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그 태그 밑에 있는 녀석들한테 모든 CSS를 다 적용하겠다. 그러면 후손 선택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어떠한 특정한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태그에다가 나는 CSS 속성을 주겠다. 그럴 땐 어떻게? 자손 선택자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HTML 태그의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계층 구조를 이용하죠. 사람처럼 이렇게 계층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CSS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무엇을?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를. 자, 후손 선택자, 특정 HTML 태그 아래에 있는 모든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디비전 태그, 그리고 한 칸 띄면 돼요. 이게 바로 후손 선택자의 사용 방법입니다. 한 칸 띄고 리스트 태그를 썼어요. 그러면 디비전 태그가 있고요. 닫는 디비전 태그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U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LI가 있겠죠. 디비전 태그 밑에 누가 있어요?
UL이 있고 이 밑에 LI가 있는 거죠. LI는 디비전의 누구? 후손이죠, 후손. 그죠? 그래서 디비전 태그 띄고 LI 하면 바로 이 녀석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갖고 선택을 하는 후손 선택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동 선택자 특정 HTML 태그의 바로 아래에 있는 요소죠. 그 태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손 선택자를 쓸 때는 이렇게 방향키를 써요. 방향 꺽쇠 가로죠.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디비전 태그 밑에 H1 태그를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디비전 태그 바로 아래에 있는 H1 태그 그 녀석에게만 어떤 거 폰트 웨이트 볼드란 걸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손 선택자를 이용합니다. 자, 자손 선택자 실제로 코드를 볼게요. 보면 디비전 태그의 P, 디비전 태그 밑에 있는 P 태그는 모두 다 폰트 사이즈 25픽셀로 하겠다. 디비전 태그 바로 밑에 있는 자손 선택자죠. 얘가 후손, 얘가 자손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H1에만 어떤 거 폰트 웨이트, 컬러 이렇게 속성을 주겠다. 자, 그러면 구조를 볼게요. 자, 먼저 둘 다 자손이 됐건 후손이 됐건 디비전 태그 선택하고 있네요. 태그 선택자로. 디비전 태그 선택했죠?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P 태그를 선택을 했어요. 얘 어떤 거? 한 칸 띄고 했으니까 후손이죠. 자, 이 디비전 태그 안에 P 태그 찾아볼까요? 자, 여기 P 태그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총 몇 개? 5개죠. 이 5개에다가 모두 다 이런 속성을 주겠다. 왜? 후손이니까. 다 후손이니까. 자, 자손 볼게요. 자손은 디비전 아래에 있는 H1. 그죠? 디비전 바로 아래에 있는 H1. 얘죠, 얘. 그죠? 얘한테 어떤 걸 주겠다? 이런 속성을 주겠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예제, 후손과 자손만 개념만 잘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예제 열어서 브라우저에서 실제 코드랑 같이 리뷰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동의 반응 상태 선택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 선택자는 뭐냐면 우리가 HTML 문서를 이렇게 보면 태그의 집합체죠, 이제 웹문서는. 그래서 태그가 있을 수가 있는데 태그가 무지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떠한 태그가 예를 들어서 디비전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P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태그도 있어요. 그리고 디비전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디비전 태그가 나오고요. 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또 디비전 태그가 닫혀졌어요. 자, 이럴 때 이 첫 번째 나온 디비전 태그의 동급인 녀석은 계층상으로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P 태그나 테이블 태그는 이 디비전 태그 안에 내부에 있는 태그들이죠. 그래서 이런 태그는 동급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 디비전 태그하고 동급인 거 계층상으로 보면 두 번째 나오는 디비전 태그 이 태그가 동급이겠죠. 그죠? 만약에 이 다음에 디비전 태그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P 태그가 나왔다. 그러면 이 태그도 먼저 나온 디비전 태그하고 동급이겠죠. 같은 급이겠죠.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이런 동급, 나를 어떠한 특정 태그,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급이 같은 녀석들을 선택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동의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 태그 계층 구조를 고려하여 동등한 위치에 있는 태그 요소를 선택을 할 때 쓰는 게 동의 선택자고요. 동의 선택자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결 모양이 있고요. 플러스 모양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선택을 이렇게 했죠. 지금 H3예요. 태그 선택했죠. H3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동급인 녀석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 웹 문서상에서 있을 때 물결 모양을 쓰면 나랑 동급인 녀석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CSS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플러스를 쓴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랑 동급인 녀석들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녀석 있죠. 얘. 그래서 요 녀석에게만 CSS를 적용을 한다. 그게 바로 플러스를 이용하는 동의 선택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 선택자가 있어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HTML 태그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웹문서에 어떤 버튼이 이렇게 있다. 버튼이 있어요.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버튼의 색깔이 바뀐다든가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가 오버 됐을 때 뭔가 색깔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를 쓸 때 반응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선택자가 반응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태그 위에 올라갔을 때 선택을 하는 태그 선택자, 이런 걸 우리가 반응 선택자라고 그러고요. 상태 선택자는 뭐냐면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인풋 그 태그가 무수히 많겠죠. 이름도 정해야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이메일 다 줘야 되죠. 이럴 때 이름이면 이름에 포커스가 맞춰서 깜빡깜빡 거리죠, 커서가.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에만 어떠한 CSS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상태 선택자예요. 어떠한 상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 포커스가 아웃된 상태, 이런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CSS를 적용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태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포커스 맞춰졌을 때, 체크 맞춰졌을 때, 체크는 뭐냐면 체크박스 있었죠, 체크박스. 다중, N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체크박스. 그래서 이런 체크가 됐을 때만 CSS가 먹고 적용이 되고, 체크가 언체크, 체크가 안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CSS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동의 선택자를 먼저 볼까요? 동의 선택자 H3 태그를 선택을 했고요. H3와 같은 급에 있는 디비전 태그를 다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한대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은 첫 번째 있는 동급인 녀석만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속성은 어디 적용되겠어요? 코드상에서 보면 여기 전부 다 적용되겠죠. 자, 하지만 두 번째 있는 속성 플러스죠. 그러면 동급인 녀석 중에 첫 번째니까 누구만? 얘만 선택되겠네요. 얘만 선택해서 CSS가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볼까요, 이거? 보시면 첫 번째 있는 녀석만 이렇게 그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고 볼드 처리되고 파란색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있는 녀석 플러스죠. 첫 번째 있는 녀석만 컬러 블루에 볼드체 20픽셀로 크게 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녀석 커진 거고요. 다 밑에 녀석들은 동의 선택자 중에 그 물결 모양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 폰트 사이즈는 10픽셀에 컬러 오렌지래요. 다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동의 선택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반응 선택자죠. 반응 선택자는 마우스를 딱 갖다 대니까 오버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그 CSS에 오버라는 반응 선택자의 속성이 들어가 있겠죠. 자, 코드를 보면 클래스 오버 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 선택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찾아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오버라는 반응 선택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속성을 적용을 해라 라고 준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올려볼게요. 올리면 커졌죠. 빨간색이 커지고 다시 마우스 아웃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반응 선택자고요. 자, 아이디 포커스 맞으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포커스 상태 선택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인풋 체크드 주면 글자 커지고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드니까 이거 아니죠. 포커스 이거죠, 이거. 네,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글자 커지고요. 백그라운드 DDDD 이거는 회색이에요, 회색. 그래서 포커스 맞춰볼게요. 포커스 쿵 하고 맞추면 쿵 하고 맞추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포커스 다시 빠지면 다시 이런 모양으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지금까지 이제 CSS 선택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다양한 선택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속성 선택자, 부정 선택자, 후선 자동 선택자, 동의 선택자, 상태 선택자, 문자 선택자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링크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다지 많이 쓰이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속성 선택자, 속성 값을 이용한 선택자, 부정 선택자, 문자 선택자, 다음에 후선 선택자, 동의 선택자, 반응 선택자 이런 것들은 꼭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쓰더라도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웹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나 클래스 태그 선택자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작업을 한 걸 내가 유지보수한다 또는 웹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작업을 한다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모르면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애로사항이 있겠죠. 작업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꼭 알고는 계셔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리뷰를 통해서 꼭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